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발생한 총격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3시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하이스쿨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파견된 스와팀은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하이스쿨에 숨어있던 학생들을 바로 구조했고 이후 모든 학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이후에 다카 프로그램 폐지 움직임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는 6월까지는 프로그램이 유지됩니다. 뉴욕 연방법원은 어제 다카 관련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트럼프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종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폐지 정책을 결정한 이유가 적절하지 않고 심지어 위법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다카가 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 제도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명백하게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전제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카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5일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하면서 그 종료 시한을 올 3월 5일로 못 박았지만 다카 폐지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종료 시한은 구속력을 잃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결정은 6월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6월까지는 다카 프로그램이 살아남게 된 셈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에 공석이 된 시의원 자리에 한인이 지명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내일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인 정치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타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달 사망한 팰리세이즈 파크 조셉 테스트 시의원의 후임자로 강하게 연결되던 폴 김 교육위원이 펠팍 민주당 위원회의 지명을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펠팍 타운 관계자들은 이번 시의원 후임자 후보에 김 교육위원이 아닌 타인종 인물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선거를 나가니까 이제 우리가 후보가 전부 코리안이잖아. 2명 시의원 코리안, 거기다가 자기 어겐스하는 크리스 또 코리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지를 더 받으려면은 아마 난 코리안이 하나라도 더 시의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김 교육위원이 시의원에 임명될 경우 시의장인 이종철 부시장과 크리스정 시의원에 이어 세 번째 한인 시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결국 한인이 전체 펠팍 시의회 6석 중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펠팍 민주당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어 시장 후보로 나선 제임스 로튼도 현 시장과 크리스정 시의원 중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하게 되며 시의원 후임자 후보 3명을 정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은 이달 말 원래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정해지며 조셉 테스트 시의원의 남은 임기를 맡게 됩니다. 한편 김 교육위원은 이번 시의원 후보에 지명받지 못하더라도 오는 6월 치러질 민주당 시의원 예비 경선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북부 뉴저지 놀스버겐에서 또 한 명의 어린이가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링컨 초등학교 킨더가튼에 재학하던 네바의 허난데즈가 독감에 걸려 지난 10일 사망했다고 레코드지가 보도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이틀이 지난 12일에 알렸고 이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길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학교 관계자는 학교 내부와 책상, 의자 등 물품 위생 처리를 실시했고 독감 증상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아플 경우 학교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쉬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놀스버겐 보건국은 올해 독감이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이 예방주사를 맞도록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놀스버겐 보건국은 올해 독감이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이 예방주사를 맞도록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한편 독감 사례는 놀스버겐이 있는 허드슨 카운티에서만 지난해 10월부터 9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에 푸드스탬프 지원 변경안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식료품 보조금의 절반을 식재료로 직접 배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일 공개한 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는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수령하는 식료품 보조금의 50%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아메리칸 하비스트 박스라는 이름의 상자에 담아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내용의 푸드스탬프 지원 변경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재료 상자를 공급받게 될 대상자는 현재 EBT 카드를 통해 월 $90 이상 식료품 보조금을 수령하는 약 1,640만 명으로 전체 수혜 대상자의 8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식재료 박스에는 미 농가와 식료품 공장에서 직접 공급받은 야채와 과일, 곡류는 물론 육류, 캔 제품, 우유, 시리얼 등 다양한 식료품들이 포장됩니다. 연방정부는 수혜자들이 도매 가격으로 신선도와 영양가 높은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며 농가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며 또 10년에 걸쳐 $1,290억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지난 40년 넘게 저소득층에게 종이 쿠폰 형식의 푸드스탬프 또는 EBT 카드로 식료품을 보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저소득층 지원단체들은 자신의 기호식품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질 뿐 아니라 식품 수령 장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BT 카드를 취급하고 있는 월마트와 타겟, 알디 등의 그로서리 등도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일부터 대한항공을 이용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사전 보안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미국행 승객들은 전용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류 기간, 여행 목적 등을 묻는 항공 보안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교통보안청 규정에 따라 15일부터 미국으로 가는 승객들의 항공 보안 질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일반석 탑승객들은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C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과 보안 질의를 받게 됩니다. 1등석과 프레스티지석 탑승객, 밀리언 마일러, 모닝캄 프리미엄 회원은 기존처럼 A 카운터, 프리미엄 체크인 존에서 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공항 보안 강화 절차는 보안 인터뷰와 탑승 인터뷰로 나뉘는데 보안 인터뷰는 탑승 수속 카운터 또는 환승 구역에서 대기 중인 승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탑승 인터뷰는 탑승구에서 탑승 중인 승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안 또는 탑승 인터뷰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별도의 신체 검색과 휴대 수화물에 대한 추가 검색을 실시합니다. 대한항공은 이를 위해 보안 인터뷰 전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별도의 미국행 전용 탑승 수속 카운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원활한 항공 보안 질의 절차를 위해 본인의 여행 계획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레오니아에 이어 링컨 터널 인근 뉴저지주 호버큰도 비거주자의 로컬도로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레오니아가 이 정책 시행 후 주민들의 원성을 사며 소송까지 당한 상황이고 위오큰 주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오큰 시정부는 13일부터 비거주자들이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해켄색 플랭크 로드와 플레전트 애비뉴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근 시간대 세이픈 스트리트과 그레고리 애비뉴의 진입 제한 조치를 퇴근 시간대까지 확대했습니다. 위오큰 시정부는 링컨 터널을 이용해 맨하탄으로 통근하거나 인근 허드슨 카운티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통근자들이 로컬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혼잡을 겪어와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에는 위오큰 주민만 플레전트 출구에서 우회전할 수 있으며 이곳에 경찰이 배치돼 우회전하는 차량이 위오큰 주민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리처드 터너 시장은 차량 진입을 제한한 로컬 도로들이 교통 정체가 너무 심해 긴급 구호 차량도 다니기 어려울 정도라며 지름길을 이용하던 통근자들을 예전에 다녔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JFK 블러바드 이스트와 하이우드 테라스에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학교 내 왕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관리 감독할 교사들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설문조사한 결과 2016-2017 학년도 26학군 학생의 46%가 교실 내 왕따나 괴롭힘이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종이나 출신 국가, 종교, 이민 신분 등을 이유로 왕따나 괴롭힘이 자주 발생한다고 답한 학생도 34%나 됐습니다. 학교별로는 특히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26학군의 경우 학생의 약 절반이 왕따가 자주 발생한다고 밝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벤자민 카도저 고등학교의 경우 설문에 응한 학생의 48%,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와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는 각각 43%와 26%의 학생이 왕따가 자주 발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한인 밀집 학군인 25학군 역시 학생의 38%가 왕따가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25학군의 경우 다양한 민족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응답자 29%가 출신 국가나 종교, 이민 신분 등을 이유로 왕따 피해를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별로는 JHS 189 중학교의 경우 설문에 응한 학생의 47%, 플러싱 고등학교는 학생 52%가 왕따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상당수 학생들은 교실 내 왕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교사들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따 발생에 대한 조사 결과 교사들의 대답과 학생들의 대답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교육국은 12일부터 오는 3월 23일까지 2018년 연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교육국 웹사이트로 접속해 참여할 수 있고 설문지는 한국어로도 제공됩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국이 뉴욕시 전역에서 부실 관리주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중 6% 정도인 250채의 주택이 부실관리주택으로 적발됐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국이 뉴욕시 전역에서 총 3,97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규정 위반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조사한 결과 250채가 안전도와 청결도에서 주택보존국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퀸즈에서는 조사 대상 370가구 중 18채가 적발됐고 이들 주택의 위반 사항은 총 26,30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한 누수, 페인트 조각이 벗겨지는 등의 경미한 A급 위반 사항은 7,602건, 구멍난 벽을 제대로 메워놓지 않는 등 수리가 필요한 시설을 방치해놓은 B급 위반 사항은 21,422건, 비상화재 출구 통로 미확보, 해충 발견, 페인트에서 납성분 검출, 원활하지 않은 온수와 난방 제공 등 중대 위반 사항인 C급 위반 사항은 4,859건이 각각 적발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조세 형평국 제3지구 위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벤 박 후보가 주민 친화적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어 문제나 세법을 잘 몰라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가주 조세 형평국 3지구에 출마한 한인 벤 박 후보가 주민들을 위한 열린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벤 박 후보는 최근 선거 캠페인에서 열린 행정을 주요 공약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거나 까다로운 세법 등으로 조세 형평국을 찾지 못하는 한인들을 위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언어가 힘드시고 아니면은 이 시스템을 모르면은 어떻게 어디를 가갖고 이걸 해결할 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저 같은 그 동양이나 아니면은 그 한국 사람이 있으면은 그만큼 훨씬 혜택이 제가 볼 때는 많고 그만큼 관심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세금 관련 도우미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세미나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벤 박 후보의 핵심 추진 사항입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에 지지 여론 조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앤소니 포르탄티노 주 상원의원과 남미계 비영리 단체들의 공식 지지 선언도 이어지며 당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비선거가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 후보는 무엇보다 한인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4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제가 당선되고 나서는 꼭 한인타운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어 벤박 후보는 한인사회 위상 제고와 정치력 신장을 위해 이번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세영 평국 예비선거는 오는 6월 5일에 실시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한인회가 한인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용의자 검거를 위해 현상금을 내걸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로라 전 LA 한인 회장과 묻지마 폭행 피해자의 가족인 고유진 씨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사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결정적 제보자에게 $2,000의 현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회 측은 타운에서 벌어진 묻지마 폭행으로 한인 노인이 큰 부상을 입었으며 한인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범인을 찾아내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내일 LA시 의회에서도 허브 웨슨 LA시 의장과 데빌 류 LA시 의원 그리고 길세디오 LA시 의원이 참석해 묻지마 폭행 사건 용의자 검거를 위해 $50,000의 현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표결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초린 소식입니다. 지난 2016년 맨하탄 첼시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켜 30여 명의 부상자를 낸 테러범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용의자 아마드 칸 라이미는 2016년 9월 17일 첼시 지역 두 곳에 압력밥솥 방식의 사제폭탄을 설치해 이 중 하나가 폭발하면서 30명의 부상자를 냈고 첼시 외에도 뉴저지 시사이드 파크 등 10여 곳에 폭발물을 제조 설치했습니다. 라이미는 2번의 종신형과 함께 30년 추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선 변호사단체 리걸레이드 소사이어티가 뉴욕시 주택관리국에 올겨울 뉴욕 시형 아파트 내 온수와 난방을 제공받지 못한 입주자들에 대해 최대 $1,500만 이르는 렌트비를 환불 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형 아파트 거주 세입자 40여만 명 중 32만 3천 명이 이번 겨울 난방 또는 온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리걸레이드 소사이어티는 뉴욕시 주택관리국에 서한을 보내 21일까지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욕시 공원 레크레이션국은 퀸즈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괴 보수 공사를 위해 내년 $500만 규모의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메도우 코로나 파괴 노후화된 시설들이 보수 공사를 통해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인데 우선 대형 지구본 유니스피어가 자리한 분수대를 정상 기능을 갖춘 분수시설로 보수합니다. 또 분수대 일대 새로운 조경시설 조성과 벤치 추가, 어린이를 위한 워터파크와 행사가 상시 열릴 광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 하원이 오랑용 마리화나 합법화 대신 담배 판매점에 라이센스 취득 수수료를 올려 세금 수입을 확보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담배 판매점에 대한 라이센스 취득 수수료로 연간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입법화되면 뉴저지주 담배 평균 가격이 $8.20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오전에 흐리고 안개가 끼겠으며 오후에 차차 개이겠습니다. 낮 최고 63도, 섭씨 영상 17도, 밤 최저 51도, 섭씨 영상 11도. 금요일은 흐리고 오전에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밤에 눈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